자, 176조 과세 표준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여러분, 자, 써져 있습니다. 뭐라 써져 있어요? 등록 당시 가액이죠. 자, 본문 같이 보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여기서 밑줄, 부동산만 밑줄 치면 되죠. 뭐 선박, 항공기 볼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밑줄, 어느 당시? 등록 당시 가격이죠. 취득세는 뭐였죠, 여러분? 취득 당시. 예, 그것만 바뀌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177쪽에 보시면 1, 2, 3 원칙 예외 특례 양가로 1번까지 자 묶으시고요. 1번부터 3번 특례의 양가로 1번까지 묶으시라고요. 그리고 적으세요. 뭐와 똑같죠? 취득세와 똑같죠. 그래서 원칙 뭐죠? 신고한 가액이죠. 그래서 누가? 등록자가. 근데 2번 예외 신고가 없거나 뭐죠? 무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 뭐죠? 과소신고. 이때는 뭐를 과표를 하라고요?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하라고요. 그런데 특례의 양가로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때는 그 밑에 뭐에 불과하고 시가 표준액에 불과하고 뭐를 사실상 취득 가격을 등록 면허세의 뭐로 한다? 과표로 한다. 이미 어디서 봤던 거야? 취득세에서 봤던 거죠. 지금 3번의 양가를 1번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다 어디서 봤던 거다고? 취득세에서 봤던 거다고.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시험은 특례의 양가로 2번 그 밑에 양가로 2번 어느 당시에? 등록 당시에 여기다가 별표 3개 시뻘겋게 양가로 2번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야? 등록 당시야. 그래서 항상 등록 면허세는 행위 시점이 어느 시점이야? 등록 시점이죠 뭐. 그래서 등록 당시에 밑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이게 조건이죠. 밑줄 등록할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이거는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이제 감정평가할 때 배우게 될까. 3방식, 6방법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웠죠. 그때 그러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대? 가액이 어떻게 됐대? 달라진 경우. 이게 조건이야. 달라진 경우. 그러면 이때는 과표를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때는 밑줄 무슨 가액을? 변경된 가액. 요거.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하라 그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등록 면허세 과표는 얘가 제일 중요해. 네. 따라서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거기 써졌죠. 등기의 일 또는 등록이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뭐로 하라고요? 과표로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2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변경된 가액.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2번 과세 표준의 적용에 1번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등 있죠? 거기에 별표 2개. 그게 별표 2개. 1번 채권의 목적이 된 거 여기에다가 별표 2개. 자, 같이 갑시다. 밑줄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뭐를?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경우 이게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 자, 179쪽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에서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있죠? 자, 이때 과표는 뭐로 하러 돼서 이때는 채권 금액. 이때 여러분 여기 저당권 할 때 저자 동그라미, 경매 신청할 때 경자 동그라미, 박스 보라고 세유표. 그다음에 가압류할 때 앞자
가처분 할 때 첫 자.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 치면은 뭐가 돼? 적용 압처야. 악처가 아니라 압처야. 악처는 집에서 자고 있겠죠. 적용 압처.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채권 금액. 여러분이 아저씨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이라는 걸 몰라. 집 가정을 지켜. 또 공인중개사 공부까지 해줘.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몰라. 우리 집 자 하루 종일. 누구는 악처를 데리고 사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까지 해주시 얼마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저씨 보고 얻고 다니라고 그러세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상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후하게 점수 주셔도 괜찮아요. 자, 적용 압처. 이때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채권 금액.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적용 압처 적으셔야죠.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뭐라고? 적용 압처. 다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앞에서 봤잖아. 뭐라고? 적용 압처. 그래서 얘들은 뭐를? 채권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근데 거기 밑줄 조건이 뭐라고 됐어?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대. 이때. 자, 채권금액을 과표라는 적용 압처일 때에 채권금액이 주어져야 되는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주어지지 않았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채권금액을 과표하는데 채권금액이 없으니까 그때는 밑줄 어떻게 하래? 채권이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뭐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밑줄 이놈을 뭘로 하라고요? 채권 금액으로 하여 얘를 과표로 하라 그럽니다. 이때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은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에서 잘 배울 거야.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표시만 해놓으세요. 나머지 넘어가.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 오냐? 178조 박스 마무리합시다. 우리 아까 기본적인 내용 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박스 별표 3개짜리 됐죠? 등록 면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야. 단독 문제로. 그럼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렇게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래 얼로 과세하는 거지만 취득세로 과세하지만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을 땐 예외적으로 얼로 하라? 등록 면허세로 하라 그 얘기죠? 그 예외적인 경우에 과표는 뭘로 하고? 부동산 가액이고 보존 등기는 몇 프로 나왔어요? 그러면 0.8. 유상일 때는 2%, 상속일 때는 0.8.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일 때는 1.5. 요때 여기 나온 세율은 얘들은 다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를 뺀 거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따로 외우거나 아니면 취득세 표준세에서 2% 뺀 세를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일 때에 자, 여기는 세율은 무조건 얼마죠? 밑줄 1000분의 2죠.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일 때는 등기 종료에 관계이시 없이 세율이 다 무조건 1000분의 얼마다고? 2, 0.2, 설 2. 제가 그래서 아까 설 2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왜 그러냐? 1000분의 여기 뭐라 됐으니까 2로 됐으니까 1000분의 2 끌고 오라고. 그러면 몇 프로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죠, 뭐. 근데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 때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표가 중요해요. 과표가. 그래서 지상권과 가등기 묶으시고요. 지상여리가 가등기를 하면 묶으시고 지상권과 가등기 묶으셔요.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과표를 한다? 부동산 가액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상여리가 가등기를 하면 뭐를?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러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말고 또 뭐를 과표를 할 수도 있다?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야 지금? 2개죠.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야? 2개. 이게 제일 중요해. 지상여리가 가등기라면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러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말고도 뭐를 채권 금액을 과표로 달수다. 이런 건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보았던 뭐였죠, 여러분? 적용 압처. 이때는 무슨 금액을?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임차권 설정입니다. 임차권 설의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뭐야? 월세야, 월세. 자, 임대차는 대가가 두 가지죠. 뭐하고 뭐야? 임대차 대가는 뭐야? 보증금과 월세잖아. 그럼 이 중에 보증과 월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과표는 뭘로 하라고요? 월세로 하라고요. 월세. 이해하셨어요? 전세권이야 외울 필요 없죠. 뭐야? 전세 금액이죠. 뭐 전세 금액. 요 지역권일 때 뭐죠? 지역권 설의는 당연히 누구의 권리야?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죠. 지역권은.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무슨 가액을? 요역지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됐나요? 다만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우리가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일 때는 몇 프로죠? 등록면허세 2%죠. 응? 유상일 때 몇 프로 등록면허세 2%. 그런데 이게 주택일 때, 그래서 여러분 박스 거기 1%부터 2%, 3% 세를 적용받는 뭐일 때는 주택일 때에 이거를 취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뭘로 과세한다면 등록 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이때는 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세율 몇 프로? 해당 주택 취득세율 몇 프로? 1%, 2%, 3%의 몇 프로를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등록 면허세 뭐로 하라는 얘기야? 세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거 별표 2개 이거 놓치면 안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주택을 매매를 취득하면 주택을 뭐를 취득하면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졌죠?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 세율을 적용했죠. 그래서 주택을 매매를 취득할 때는 1%, 2%, 3% 적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취득세로 과세를 못하고 뭐로 오면은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이때는 어떤 세를 적용했냐? 그때는 그냥 해당 주택 취득세율 몇 프로? 1%, 2%, 3%의 몇 프로를 50%를 등록 면허세 세율로 하라 그 얘기야. 일반적인 유상일 때는 몇 프로지만 2%지만 주택일 때는 2%를 적용하지 말고 1, 2, 3%의 몇 프로를 50%를 곱한 거를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최저 한세 있네. 박스 밑에 당구장 찾았어요? 예, 여러분 최저 한세 별표 3개 중요한 개념이죠. 소유권이나 물건, 임차권, 설이라든지 기타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이 얼마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세율 얼마? 6,000원보다 적으면 그때는 얼마를 6,000원을 적용하는가?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최저한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가 아닌 한 기본이 얼마부터 출발한가? 6,000원부터 출발한가? 절대 6,000원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번 탄력세. 역시 등록 면허세, 부동산 등기세율도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탄력세율이 뭐죠 여러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조례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한다 여러분? 탄력세율이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자, 그 다음에 179쪽에 중과세율이 있는데 최근에도 여기서 시험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더럽게 어렵게 내요. 더럽게. 맞출 수 없게. 그래서 재작년이죠. 등록 면허세 나왔을 때는 요 중과 제외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할부 금융업이 등록 면허세 중과 대상이게 아니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쳤어. 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중과세는 들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가봐야 틀릴 거. 네,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찍어 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에 181조 부가징수 갑시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갑니다. 별표 2개.
근데 징수 방법 옆에다 적으세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다른 점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고요? 취득세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 밑줄 원칙 신고 및 납부. 그다음에 183쪽 보세요. 3번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기본적인 구조는 뭐와 똑같다고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및 납부고,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예외 뭐로 간다? 보통징수.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 납부가 아니라 예외인 보통징수로 때 뭘 끌고 와? 가산세 끌고 오는 거죠. 이런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181쪽으로 오셔갖고요. 181쪽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가를 1번 밑줄. 등록을 하려는 자. 누구야? 납세 의무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재밌는 건 아닌데,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뭐래서 등록을 하려는 자. 하려는 동그라미. 이거는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미래형이야.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취득세 잠깐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취득세 불가징수를 보면은 여러분, 거기는 뭐라고 나냐면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아니라 뭐로 나오냐? 취득한 자로 나와. 취득한 자. 몇 페이지? 146조. 다시 한번 좀 차이점 봅시다. 146조. 오셨어요? 자, 양가를 1번에 취득세는 과세물권을 뭐한 자로서 취득한 자,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죠.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세금이야, 취득세는. 그런데 자, 다시 등록면허세 올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등록을 하려는 자로 나와 있죠. 차이점 보여요? 취득과 등기가 있으면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죠.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세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점이란 얘기죠. 취득세는 뭐 한다음에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죠. 먼저 뭐를 한 다음에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건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 요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록을 하려는 자로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미래형. 과표에다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을 자, 언제까지 나오세요,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여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요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은 여러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이게 아니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죠.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때 거기 밑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셋째 줄 나와 있네.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한마디로 등기 등록 신청 접수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허세는 기산점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 만료점만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부터는 있고 없고 그냥 뭐만 있다고? 까지만 있다고.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은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 기한이라는 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기산점과 만료점이 정해지는 특정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이 없고 만료점만 있는 뭐야, 여러분? 불확정적 기한이다. 불확정적.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라는 말이 없다. 그냥 뭐 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내면 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할 거를 예견해놓고 먼저 뭐부터 내라는 얘기야. 응?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할 거를 예견해놓고 먼저 뭐부터 내라는 얘기야. 세금부터 먼저 내라는 얘기야. 근데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이게 차이점이다. 이걸 써놓은 거잖아.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내는 세금인데 등록세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내란 얘기야. 등록면허세부터.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란 기한이 확정적, 불확정적. 이게 취득세와의 다른 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181조 맨 밑에 양가로 2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묶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묶냐고요? 알아서 묶어.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묶고 적으셔야죠. 뭐라고 적냐?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취득세에서 보았던 규정이 그대로 나오는가? 어디에도? 등록 면허세에도. 그래서 과세 물건 상태 변동은 이미 우리 어디서 봤었어? 취득세 본 규정 그대로인가?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은 며칠이네야? 며칠이네야? 60일이죠. 올해 개정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개정 대비표에 30일 했던 것이 며칠로? 6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 똑같아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아. 예. 그러니까 취득세 받던 걸 그대로 얼른 끌고 오면 되는가? 등록 면허세 끌고 오면 되는 거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요게 이제 별표 2개죠. 182쪽에 양가로 4번. 신고제. 요거는 등록 면허세만 있는 규정이야. 취득세 없어. 자, 같이 봐요. 4번 신고제 규정. 위 1번부터 원칙부터 3 바로 과세물건 상태 변동까지에 따른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여기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냐? 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야. 적어놔야 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뭐를 말한다? 무신고 또는 뭐 과소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신고라는 의무를 다 했다, 다 하지 못했다.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여러분? 납부를 하였대 밑줄. 제가 지금 불른 부분만 밑줄 치셔야 돼 형용펜으로. 다시 한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즉 등록면에서 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인 경우에도 등록면에서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했다고요? 납부를 했을 때는 납부. 그러니까 뭐는 안 했지만 신고라는 의무는 다하지 못했지만 뭐는 했다? 돈은 냈다. 돈은 냈다는 얘기야.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납부는 했다. 돈 냈다. 그러면 과세관청도 신고가 중요한가? 납부가 중요한가? 납부가 중요해. 과세관청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아저씨가 더 중요한가? 돈이 더 중요한가? 응? 아저씨야 돈이야. 빨리 선택해. 차마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암묵적인 묵시는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제가 안 들어도 연락 없어요. 전혀 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뭐가 안 들어오면 연락이 와?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전화 온다. 여보세요. 오늘 어디에 입금 안 됐다. 뭐, 사모님 빨리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빨리 전화해야 돼. 이거는 누구도 똑같다. 과세관청도 똑같다. 자, 다시 한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라는 신고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뭐는 했다? 납부는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다. 따라서 결론 밑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밑줄 이게 결론이죠. 자 지금 뭐라는 건 안 했어 지금? 신고라는 것은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뭐는 했다는 얘기야 지금? 납부는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다 한 거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지금 신고 안 했지만 뭐는 하면 납부하면 뭐까지?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신고를 안 했으니까 또는 과소신고에서 뭘 때려야 돼? 무신고일 때 또는 과소신고일 때는 그에 따른 뭘 때려야 되는가? 가산세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한 걸로 보니까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는 의미는 결국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을 때리겠다는 얘기,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결론
양가로 4번이 마지막 뭐라 했어?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출제에 장난치는 거죠. 최근에 시험에 이거 나왔죠.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를 산주세액을 등기 전까지 뭐 했다? 납부를 했을 때는 뭐를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니까 신고 납부한 거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걸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등록면에서는 양가로 4번이 제일 중요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83조 3번 예외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밑줄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자. 저거 여기가 바로 뭐죠? 보통 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에다 자 밑줄 뭐를 더해서? 가산세를 더해서. 뭘 더해? 가산세.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여러분 보통 징수로 오면 뭘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가산세 끌고 간다. 그래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무슨 방법으로 간다고요? 보통 징수로 간다 그랬죠. 자, 맨 마지막 밑에 역시 등록면허세에도 부가세가 있죠. 뭐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면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뭘로 한 번 더 내고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를 뭘로 내고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았으면 감면을 받았으면 밑줄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도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뭐 할 때?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그에 대한 뭐와?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도 어떻게 하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 얘기죠. 됐습니까? 예,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보유세의 대장인 재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조. 무슨 세?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 이제 우리 재산세부터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재산세죠. 저는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들으면 기분 좋은 세금이 바로 뭐야 여러분? 재산세. 재산세 많이 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재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재산세 많이 내세요. 그러면 덕담을 하는가 악담을 하는가? 덕담을 하는 거죠. 이거 덕담인지 악담인지도 구분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돌아버려요. 자, 그러면 보유세 대장이 뭐야 여러분? 재산세.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세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물론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세 문제 나오는 거죠. 세 문제가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과세 요건 딱딱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95조 총설 역시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총설. 자, 의 보죠. 재산세란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그리고 저거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밑줄 선박과 항공기. 자, 요러한 것을 우리는 재산세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산. 즉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뭐와 부동산과 그다음에 뭐 선박과 항공기라는 뭐를 재산을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 해야 할 때 소유 동그라미죠. 이게 바로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말이죠. 취득세는 뭐였죠? 취득. 등록면허세는 뭐죠? 등기 등록. 그러면 재산세는 뭐야? 소유. 무슨 단계에서 부과하는가? 보유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때린다고요? 누구한테 때린다고 돼서 소유자. 이게 바로 재산세 납세무자죠. 자, 성격을 보시면은 재산세 성격. 얘는 1번 부동산의 자 밑줄 무슨 단계 이제 보유 단계죠. 보유 단계에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와 등록에서 무슨 단계야? 거래 단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거라면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재산세죠. 그러면 이 보유세의 특성 아주 중요하죠. 보유세의 중요한 특징이 보유세로 인해서 자, 그럼 이 보유세는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얘는 한 번 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매년 어떻게 한다? 계속적. 그리고 뭐 여러분? 반복적. 그리고 뭐 여러분?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보유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 특히 이때 계속적, 반복적, 특히 무슨 과세? 정기적 과세.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죠. 이런 게 취득세인 행위세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보유세는 어떤 시간적 기준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나옵니다. 그랬죠. 과세 기준일.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야? 과세 기준제. 그럼 여기서 모든 보유세는 뭐를 말하는가? 재지종. 차마 이제 이 재지종이 뭐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어 이제. 그래서 요 재지종이란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하는 거죠. 다만 현재 지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는 언제로 규정돼 있어? 6월 1일 현재로 규정돼 있죠. 뭐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취득세 등록물에서 봤어, 못 봤어? 못 봤던 규정이죠. 오로지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다고? 어디서만 나온다고? 보유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다고. 됐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거기 2번 재산세도 역시 무슨 세죠, 여러분? 대물세죠. 대물세. 대물세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뭐야, 여러분? 재산별 무슨 과세? 개별 과세. 무슨 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겠죠. 대물세는 항상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개별 과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세를 적용하는가?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조세 총론할 때도 했고 취득세 등록세 할 때도 했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기 밑줄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그럼 얘들 공통점 찾아. 합산 과세라 써져 있잖아. 그래서 합산 과세가 공통점이야.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얘들은 대물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대인세야. 그럼 대인세는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한다고요? 합산 과세였죠. 그리고 합산 과세 때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온다고 그랬어? 누진세율이 나온다고 그랬죠. 조세 총론 가서 대인세, 대물세 찾아봐. 잘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밑줄 응익과세. 밑줄 응익과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밑줄 수익세.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저거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무슨 과세인데? 응능과세인데. 응능과세인데 재산세는 응익과세다 그 얘기야. 구분하라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무슨 과세였는데? 응능과세였죠.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는 했는데 재산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응익과세다 한다. 응익과세. 그럼 다른 말로 응익과세 뭐라고도 표현한다고요? 수익세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취득세, 등록세와는 지금 다르게 지금 틀이 깨지고 있는 걸 보이셔야겠죠. 됐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196조. 이제 세법의 당사자, 재산세 당사자,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자, 재산세 과세권자 봅시다. 밑줄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납세지 관할. 누구야? 여기는 이제 시군구죠. 그래서 재산세는 전형적인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는 누가 쫓아나온다라서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그대로 쫓아오는 거죠. 뭐. 다만부터는 들어가지 마. X. 다만부터는 X. 이거는 서울특별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아주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어. 자, 납세지 봅시다.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보유세 뭐야,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뭔데? 토지, 그다음 뭐죠, 여러분? 건축물이죠. 건축물.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범위죠. 민법에서도 뭐래서 토지와 정착물,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이죠. 그런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 뭐야? 제지종으로 올 때는 이때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뭐를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즉 보유세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볼 뿐만 아니라 뭐를 별도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게 보유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뭐로 구분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뭐를 구분한다?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고. 별도로. 그러면 이때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뭐죠? 부동산이죠? 응? 부동산일 때 납세지는 어디야? 무조건 다 소재지죠. 세는 묶어놓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세는 묶어놓고 뭐야?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소재지가 다 얼어바뀌고 있어. 소재지로 나오고 있다는 거 감 잡으셨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선박과 항공기가 있죠.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동산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타로 구분해. 기타.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 때 납세지가 지금 소재지가 나오지 않고 어디로 했어, 여러분? 선적항 소재지, 정치장 소재지가 나오죠. 다만 예외적으로 주 소유자의 어디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주소지가 나오고 있다. 이게 동산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납세 의무자 가기 전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200조. 200조에 보면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 일반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과세 방법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별표 3개 10벌.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개념을 깔고 가야만 재산세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고? 건축물과 그 밑에 뭐가 있고? 토지. 그리고 그 밑에 별도로 뭐가 있어 또? 주택과 부속 토지가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일반적인 건축물과 부속 토지일 때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자, 동그라미 뭐하여 과세한다서 구분. 여기다 10불 동그라미 쓰죠. 구분. 물건을 몇 개로 보란 얘기야? 2개로 보란 얘기야. 2개.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2개로 보는 게.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토지는 뭘로 과세하라고요?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내가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럼 1년에 재산세 몇 번 내야 돼? 2번. 뭐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라고.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이게 주택이면 뭐이면?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동그라미 통합 시뻘겋게. 그러니까 물건을 몇 개로 보라는 얘기 여기는 한 개로 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그냥 한 번에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거기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밑줄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제외한 토지죠. 제외한 토지. 걔는 뭘로 때려라? 우측에 뭘로 때리라고 해서 토지분 재산세. 자, 그 밑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뭘로 때려라?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별도로 뭐 주택의 건물과 뭐는 부속 토지는 뭐하여? 통합하여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일반적인 건물일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건축물은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 그래서 몇 개로 구분해서? 2개로 구분해서 과세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말고 몇 개로 봐서? 하나로 봐서 전체를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어디 오시냐면은 자 198쪽 오세요. 198쪽. 자, 거기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까지가 뭐고 부동산 그리고 항공기와 뭐가 나와서 그러면 선박 여기까지를 기타로 구분하는 거죠. 기타. 그러면 이때 토지 보죠. 토지는 뭘로 때린다고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죠.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측 다음 페이지 맨 위 밑줄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하죠. 공부상의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재된 토지는 물론이지만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한마디로 모든 토지는 다 재산세 때리는 거야. 건축물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뭐를 말한 거야? 취득세 과세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취득세 과세했던 건축물을 뭐하면? 보유하면 이제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자, 주택 봅시다.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고 그랬죠?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냐? 밑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대. 밑줄. 그러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의한 주택이 뭐냐? 주택법은 여러분이 계속 안 배웠죠? 그래서 제가 써놨죠. 참고에 주택법에서 말한 주택이 뭐냐? 뭐라 했어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및 뭐를?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때 이 주택은 크게 다시 뭐로 구분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거기 주택의 범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주택의 범위에다가.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뭐는 주택은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 그럼 이때 주택법상 주택은 바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말 빨리 하냐고 그러겠지. 책에 있잖아. 그러면 이때에 이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서 밑줄이 하나 적어놓으셨죠.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무슨 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뭐 여러분 고급 주택과 별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일반적인 표준세율 대상인 무슨 주택은 물론이지만 일반 주택은 물론이지만 취득세 무슨 대상이었던 중과 대상이었던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모두 고급 주택과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포함한다고요. 결론 고급 주택과 별장도 뭘로 때린다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고요.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취득세에서 표준세를 정했던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중과세했던 뭐 여러분 고급 주택과 별장도 뭘로 때린다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오느냐? 196조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 갑니다.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일단은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재산세 납세는 그냥 나온다라 생각하세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어떤 분이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몰라 그건 나도. 그런데 안 나올 가능성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 누구예요, 여러분? 소유자죠. 왜? 보유세니까. 모든 보유세는 항상 누가 내는가? 소유자자. 근데 앞에 무슨 상이 붙었네?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야 다시? 실질 과세 원칙이었죠. 잠시 등록 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못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이라는 말이 못 나왔죠. 그런데 다시 어디로 오면 재산세라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 뭐를 잡아야 되는가?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재산세 어느 날 현재 밑줄?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 어느 날이야? 6월 1일 현재. 재산을 밑줄 뭐 하는 사람? 사실상 뭐 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책을 봐. 거기다 밑줄 치셔야죠. 이자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재산세의 기본적인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결론 어느 날 현재?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하여튼 재산세에서 어느 날 현재? 그럼 무조건 어느 날을 말하는가?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딱 어떤 날 잡아놓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당해년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예를 들어서 5월 28일자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아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 이전됐죠. 이 날이 뭐야? 잔금 지급한 날이죠. 그러면 잔금을 뭐 한 날에? 지급한 날에 우리는 뭐 한 걸로 보고 취득세에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5월 28일자로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는가? 을이 취득한 걸 본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잡아야 돼? 6월 1일 현재 잡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보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며칠자로? 5월 28일자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 을. 그러니까 당연히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 지금? 을.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 누가 되는 거야? 을. 뭘? 자, 10월 5일 날에 을이 돌아가셨어. 병환 때 뭐 해줬어? 상속을 해줬어. 자, 이렇게 당해년도에 뭐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하여튼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 변동되었다. 그럼 우리는 주저 없이 그냥 아무리 당연히 소유권 여러 번 변동돼도 우리는 딱 뭘 잡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소유권이 변동됐어 안 됐어? 소유권 변동됐어 안 됐어? 됐죠?
근데 그거 관계이시 없이 우리 그냥 소유권 변동 관계없이 그냥 어떤 날 잡으라고. 6월 1일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만 잡아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뭐가 되는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결론, 가불병 중에서 올해 재산세, 납세는 누구란 얘기야? 을이란 얘기야, 그냥 을. 왜 을이야? 얘가 갖고 있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매매는 누가 잘한가? 갑이 잘했죠. 어차피 내가 팔 거라는 걸 팔 예정이라면 유언제 처분해서 6월 1일 저분이 처분해서 자기는 재산을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죠. 덥석 물은 누가? 을이 내는 거죠. 뭐. 그럼 뭘 알아야지 세금을.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6월 1일, 5월 28일에 여러분 같으면 사 안 사? 안 사죠. 6월 1일 지나야 되겠죠. 잔금 지급을 살짝 어떻게 해? 6월 2일로 합시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서 아저씨와 같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봐. 이해됐어요? 예, 갑시다. 자, 그런데 197조 메인 유료 갑시다. 양가 1번. 이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돼. 공동 소유 재산 밑줄. 무슨 재산이야, 여러분? 공유 재산. 즉 재산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2명 이상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누가? 그 지분권자. 밑줄 지분권자.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동 소유자. 그럼 항상 공동 소유가 나면 뭘 찾으랬어? 자기 지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공동소유하면 항상 자기 뭐에 대해서만 납세를 부담하는가? 지분이죠 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누가? 그 지분권자 즉 공동소유자가 납세를 내죠. 다만 가로 열고 뭐라면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세법 무조건 뭐로 본다? 균등으로 가정합니다. 균등. 지분의 표시가 있으면 그 지분대로 재산세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별도로 지분의 별도 표시가 없다. 그러면 뭘로 본다? 균등. 뭐야? n분의 1이죠. 응? n분의 1. 그러면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줄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즉 여기 주택 있죠. 그림을 그려놔. 이거는 옆벽에다가 주택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럼 재산세 어떻게 때렸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전체에 대해서 뭐로 때린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몇 개 나온다고?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돼. 하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양가로 2번은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 부속 토지는 누구란 얘기야? 을이다.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즉 사람은 몇 명이야? 2명. 근데 지금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다는 얘기야. 하나.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뭐라서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뭐 부속 토지의 뭘로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로 밑줄 이게 키워드야.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그 구분 소유자 누구 갑과 을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통합하여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 근데 지금 문제는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야? 2명이란 얘기야. 2명.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100이 나왔는데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얼마 나왔는데 100이 나왔는데 지금 건물은 과비, 토지는 을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100을 나눠라, 나누지 마라.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요걸 주택분 재산세 100만 원을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을 구해서 얘들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래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2억 원, 토지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그러면 이때 요 2억 원과 3억 원을 더한 금액 얼마? 5억 원이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야 그러면? 5분의 2니까 몇 프로야? 40%죠? 2 더하기 3은 얼마고? 5. 거기서 2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40%. 그래서 요 주택분 재산세 몇 프로를? 40%를 주택분 재산세 40%를 누구한테 보내주란 얘기야? 갑한테 보내주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건축물 시가변액과 토지 시가변액 합산금액 얼마? 5억 원에서 토지 시가변액 얼마? 3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예요? 얘는 이제 60%죠? 왜 60%인지 알아? 그러면 요 산주세액 100만 원이 몇 프로를 60%를 누구한테 주란 얘기야? 이제 이거는 을한테 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주택분 재산세 얼마? 100만 원에 40%는 누구한테 때리고? 갑한테 때리고 100만 원에 몇 프로는 60%는 누구한테 때리라고? 을한테 때리라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 그거를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 말로 비중으로 뭐하라? 안분해서 나눠줘라 그 얘기죠. 예. 자, 양가로 3번 밑줄 신탁법에 따라 지금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냐 그 얘기야. 자, 신탁 재산이니까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는 누구야? 위탁자와 수탁자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법에 따라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위탁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 수탁자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은 요 신탁 관계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뭐가 변경돼? 신탁 등이 변했죠. 그러면 이때 이 재산에 신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고? 위탁자 거잖아. 그 다음에 명의상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때 재산세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야. 누구한테 때리라고? 그때는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밑줄 누구한테 때리라고요? 수탁자한테 재산세 때리라고요. 재산세. 위탁자와 수탁자 중에서 누구한테 때리라고요? 수탁자한테 때리라고요. 아주 예외 규정이죠.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죠. 실질 과세 원칙이면 원래 수탁자 명의로 했더라도 사실상 소유는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위탁자를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상 수많은 신탁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일일이 행정기관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예 몰라. 하여튼 이렇게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 계획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넘어있는 신탁 재산일 때는 원래는 누구한테 때려야 되는 게 맞지만 위탁자한테 때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행정 관점에서 일일이 다 누구 잡으러 가야 돼? 위탁자가 누군지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행정 업무가 과대하게 되더라냐. 그래서 이러한 신탁 재산일 때는 일단은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재산세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수탁자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내 게 아니라 누구 건데? 위탁자 건데 일단 얘한테 때린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낸 뭐를 재산세를 얘한테 때릴 건지 말 건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우리 세법에서는 관여를 하고 안 하고 일단 누굴 먼저 잡겠다는 얘기야. 수탁자, 명의자 너부터 잡겠다는 얘기야 일단은. 이해하세요? 그럼 얘가 억울해. 그러면 얘한테 받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여기까지는 너희들의 대내적 관계나 세법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고요? 수탁자한테 때리겠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때 이 수탁자로 있는 대표인 것이 바로 뭐예요? 금전 실탁일 때는 뭐였죠, 여러분? 은행. 은행의 대표인 겸용 신탁업자죠. 특히 금전을 주로 하죠. 또 부동산 신탁회사 있죠. 무슨 회사에 있어요? 부동산 신탁회사 있죠. 뭐 각 은행에도 보면 신탁회사도 있어. 부동산 신탁회사. 국민은행도 신탁회사도 있고. 그럼 이때 수탁자는 바로 이런 은행이나 신탁회사인데 일단 재산세는 누가 내라는 얘기야? 수탁자가 내라는 얘기야. 내라. 그러면 니들이 낸 재산세를 억울하면 누구한테 때리고 위탁자 아니면 누가? 니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자기네가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이거 정산할 때 다 부담 비용 전가시킵니다. 당연히. 이해하셨어요? 근데 위탁자는 한 사람의 수많은 고객이에요. 위탁자는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됐잖아요. A, B, C, D 뭐 등 계속 수많은 개인 고객들, 법인 고객들, 고객이 있잖아. 그러면 A가 맡긴 신탁재산 지금 누구 명의로 됐어요? 수탁자. B가 맡긴 신탁재산 누구 명의로 됐어요? 수탁자. C가 맡긴 신탁재산 누구 명의로 됐어요? 수탁자. 재산세 다 누가 내요? 수탁자가 다 내라고요. 수탁자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거기 보시면은 양가의 3분의 이 경우 거기 아니네. 이 경우 맞대.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자, 동그라미 뭐로 본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를 본다. 여기 각각 다른 동그라미 시뻘게 쳐. 그리고 이걸 출제리 살짝 뭐로 바꾸냐? 각각 다른을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거기 체킹해놔. 이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나와서 이건 시험에 거덜났어. 이미 몇 번씩 나왔어.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지금 새로운 문제 낼 때는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해 즉 A, B, C, D 등 수많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각각 다른. A가 내야 되는 신탁 재산은 재산세 누가 냈어? 수탁자. B가 내야 되는 신탁 재산 재산세 누가 냈어? 수탁자. C가 내야 되는 신탁 재산 재산세 누가 냈어요? 수탁자. 이때 수탁자가 낸 A, B, C는 같은 사람이다. 각각 다른 사람이다. 각각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각각 다른.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어디 간다? 의제 납세 의무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의제 납세 의무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